이제 저희가 3일째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사실 그 어제 룻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심리학과 그리고 또 이제 좀 그 생물학 쪽으로다가 이것을 다뤄가지고, 큰일 났다. 제 셋째 날에는 나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 생물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경제학 그리고 또 이제 금융계고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한 2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다가 가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눌 주제는 사실 grow and consolidate 성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바라봤듯이 이 뿌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떤 형태의 뿌리가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 가장 최적한가에 대해서 MK와 그리고 또 정말 그 생물학적인 그 뿌리로 비교를 했는데 그 대답이 정말 it depends 였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전달해 줄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MK들을 보면 저희 MK들 안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있죠. 온실에서 자란 MK와 정말 광야에서 자란 MK들. 그리고 정말 오니언 같이 양파와 같이 까면 깔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계속 무슨 레이어가 나오는 게 정말 MK인 것 같습니다. 제가 MK인데도 사실 MK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또 더더욱 이것을 같이 하나로 만들고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방향으로다가 끌고 나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그 MK들과 MK들의 사역이 어저께 프로그램 중에서는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 타임라인으로 완성은 안 했지만 각 MK 사역들이 언제 시작을 했으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놀랐던 것은 아마 이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우리 백윤수 선교사님 그 시작했었을 때 그런 정말 초기 시작부터 그 출발점에서 MK 네스트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시대까지 보면 정말 다양한 MK 사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돌봄 그리고 양육, 보냄, MK 스쿨 그리고 또 교단 사역들 정말 여러 가지 장학재단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그 MK들을 두고 얘기를 할 때 사역을 두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자라온 장소, 로케이션, 그리고 환경, 나라, 문화, 이제 언어도 다르고요. 사실 우리가 MK 대회를 150명 정도 하면 사실은 언어가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면 불어권에 있는 MK들도 있고 중국어권에 있는 MK들도 있고 영어권에 뭐 한국어권 이 다양한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PPT 작업을 하는데도 굉장한 고민이 듭니다. 이걸 영어로다가도 해야 되고 한국어로다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다양성이 있고 근데 그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대적 차이까지 지금은 나고 있습니다. 코조 형님이 항상 이제 저에게 얘기했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해구형 시대만 해도 저희들은 우리가 MK라는 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자 그제서야 우리가 MK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저께 패널 시간을 통해서 40대, 30대, 20대 이런 그 세대적 차이 그리고 또 저희 그 환희자매였죠. 환희자매는 거기 그 베트남에 갔는데 이 SNS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 정말 실시간으로 자기 친구들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에는 저희들이 전혀 그런 거에 뿌리가 완전히 뽑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한국에서 저희 친척들이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세대적 차이까지, 그 디멘션까지 이제 나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뿌리가 그 MK 사역도 뿌리가 형성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환경에서 보면 MK 네스트와 또 콤캐드라든지 옛날에 시작했던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점차 그 변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아마 교단에서 MK를 케어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거를 지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 이상훈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거기서 지금 20대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포커스라든지 우리의 이제 사역, 거기에도 이제 세대적 차이, 이 디멘션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앙 체험도 우리 MK들이 모이면 어저께도 조금 이 맛이 있었는데요. 침례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카리스마, 보수적, 뭐 그래가지고 찬양곡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의 흐름,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 중에서도 우리 안에서의 그 갈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체험도 어떤 신앙을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 MK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그런 다이버시티가 있고, 이제 교육도 사실은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코저형 같은 경우는 가나에서 계속 그 대학교까지 다 하고 거기서 일을 한 이제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미국 유학 간 MK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해구 형님을 통해서 사실 다들 놀라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이렇게 얌전하신 양반이 갑자기 강단에 쓰시더니 그냥 어디서 그런 용기를 저기를 하는지 사자같이 갑자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어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크리티컬 띵킹, 그리고 또 미국에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뭔가를 컨트리뷰트를 해야 되고 오피니언 같은 것도 제시를 해야 되고, 제가 MBA 클래스를 받았을 때 제가 그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삭감이 됐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기의 의견을 제출해야지 거기 학교에서도 그 점수를 먹이는 그 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오피니언을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교육에서 시스템에서 자란 MK들은 무슨 일 있어도 꿍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안 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그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응답을 하지, 뭔가 이런 창의력 있고 나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미국에서 온 MK들이랑 또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한 그 MK들을 같은 자리에다가 모아놓으면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수정자매도 우리랑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좀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력이고 어떻게 보면 좀 디sorganized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런 그 교육적인 그 다이버시티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됨, 우리들이 유니티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한국 지금 MK 학교도 있어요. 근데 MK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큐리큘럼은 어떤 것을 사용을 하십니까? 현지인 큐리큘럼입니까? 아니면은 그 브리티시 그 옥스포드 캠브리지예요? 아니면은 아메리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 제도에 따라서 그 MK들이 그거를 이렇게 따라간 MK들은 또 거기에서 이제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위치까지 있어요. 성인들로다가 나와봤더니 정말 누구는 반짝 빛나는 곳에서 일하는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아직도 그냥 진로와 그리고 또 아직도 취업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점점 이런 그 대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됨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콤플렉시티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혹시 위기 관리라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컨퍼런스라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서 트레인 잘 되고 요셉처럼 이렇게 트레인된 그런 MK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MK 사역의 또 다양성이 있죠. 어떤 MK 사역은 돌봄, 케어로다가 하고, 어떤 MK 사역은 양육, 그러니까 에퀴핑, 트레이닝, 뭐
제자 양육 아니면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지금 뭐 MK 빔 같이 보냄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선교지로 파송하고 그런 그 사역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MK 사역의 다양성 안에서는 또 교단 사역도 있고 학교 사역도 있고 또 MK 단체 이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코시스템 안에서는 이 MK를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핀포인트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MK 사역도 지금 굉장히 다양해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 grow인데, 저는 생물학자도 아니고,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퍼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제 삶이 성인 MK로서 지금, 선교지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고, 그레듀에이트하고, 이제 사회에서 나가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이제 선교사에서 2세 선교사로다가 그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를 조금 공유를 하면 그게 한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MK들이 성인들이 그 자라가고 있는 그 과정과 그리고 또 지금 성인 MK들이 지금 직시하는 그런 챌린지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가족은요. 브라질 MK 그리고 파라과이 MK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미 MK라서 통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저희 그 자녀들 저는 3명이 많은 줄 알았더니 여기는 뭐 코조 형에다가 어저께 뭐 세혁이 형제, 세환이 형제인가? 준혁 형제도 보니까 뭐 애가 넷이라고 하고 우리는 정말 외국에 살아도 애국자입니다. 계속 애를 낳고 머터플라이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 5 MK가 있고 이제 그 제 아내는 파라과이 정금태 이봉래 선교사님 1922년에 파송을 받아서 파라과이에 정착을 하셨고요. 그 당시 제 아내의 그 나이가 1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브라질 아마존에 이성전 이신숙 선교사님이 1990년 이제 12월 그래서 거기서 제 나이도 이제 그때 10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저희 이제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또 10월달 작년 10월달에 이제 장주동 목사님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형님 이제 처형이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파라과이로 가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선교에 그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선교사 가정이고요. 이제 제가 자란 곳입니다. 제가 10살 때 들어가가지고 6살은 마나우스 그 빈민촌에서 부모님이 이제 사역을 하셔서 거기 주도에 있다가 마나우스 주도에 있다가 16살 때는 교육 때문에 MK 학교 그것도 이제 뉴 트라이브스 미션에서 이렇게 만든 그 MK 학교를 이제 정글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서 말라리아도 4번 걸리고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 삶을 지금 이제 40살이 조금 넘었는데요. 10살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그 아마존에서 그 선교지의 스토리가 저의 커다란 부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서 있었던 부분은 사실 10년 정도 그런 다음에 20살이 돼서 이제 20살이 돼서 미국으로다가 가면서 그 또 걸어온 그 여정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권에 이제 심어지면서 어느덧 제 삶의 그 여정에 보면 저의 그 MK 정체성 그 선교지에서 살았던 그 MK로서 살았던 그 부분이 더더욱 더 이렇게 얇아지는 것을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에게 또 성인에게 앞으로 이제 대학생들에게 더 부여될 것은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무게가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것을 꿰뚫고 나가서 그들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사회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골든 컬리지에서 어저께 이제 진이 MK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대학교 후배거든요. 근데 골든 컬리지에서 저의 그 MK 경험 때문에 저는 총학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스턴에 갔더니 거기 뉴 잉글랜드 그 문화가 정말 다들 콧대가 높고 다들 좀 에로건트한 면도 있고 그런데 브라질에서 저는 성격이 사실 내성적입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성적인데 저희 아버지는 더 내성적이었고요. 근데 브라질에 가서 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무조건 가면 안고 뽀뽀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 여성노들이 와가지고 포옹을 하고 볼을 비비면서 뽀뽀를 하는데 시골에서 나오신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엉덩이는 뒤로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오픈하고 그런 그 문화권에서 자란 제가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대학교에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거리에서 캠퍼스에서 Hi, how are you? 하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브라질 문화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캠퍼스에서 저 녀석은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 같이 행동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활발하게 막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어느덧 야 경승 너 유명해 그래가지고 유명하냐고 유명하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학생 회장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선거를 해보래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 그렇다면 내 이름 한번 써볼게. 근데 투표를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문화권에서 자란 그 영향 때문에 그것이 저를 형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총학생 회장이 되고 근데 미국 대학교에 갔더니 그 시스템이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 가서 이제 총학생 회장이 됐는데 무슨 저기를 했냐면 제가 굉장히 신학 뭐 성경으로다가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있는 코어 클래스에서 이제 에코노믹스 클래스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크리스천인데 처음으로 저에게 MK인 저에게 항상 교회랑 그리고 선교제에서만 자랐던 저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에코노믹스, 비즈니스 한번 이제 배우고 싶고 그리고 또 MK들 중에 많은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항상 그 재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안정권을 찾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래요. 스테이블 잡, 부자가 되길 원하고 뭔가 이제 좋은 것을 좋은 하우스랑 좋은 차를 타고 그게 하나의 이제 로망이에요.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는 문을 두들겼어요. 가장 저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했더니 거기에 있는 대학교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파이낸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문을 두들겨가지고 제가 아마존에서 온 저기인데 MK인데 혹시 저를 멘토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그럼 멘토해 주겠다고 했는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저를 멘토하는 그 방식이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8시에 보스턴에서 제일 나가는 비즈니스맨들이랑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거기서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금융이면 금융.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잡을 선택을 했습니까? 이 잡이 왜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한 1년, 2년을 이제 지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거기에서 이제 MBA까지 가게 되고 또 MBA에서 투자회사 애널리스트 정말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은데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드라마를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MBA 거기 어떻게 들어갔냐면 MBA를 딱 저기를 했는데 에모리 그 신학교를 이제 또 갔어요. 저는 항상 그 갈등이 뭐 교회랑 부모님들은 MK니까 목사야 돼야 된다고 하지 선교사야 돼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은 맨날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또 비즈니스에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한 발은 또 비즈니스에다가 놓고 항상 그게 이제 저의 삶의 요정이었는데 딱 1년 동안 보스턴에서 졸업을 하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쫓겨날 상태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신학을 하나님이 이 문을 닫는가 보다 해가지고 신학에 다시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에모리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즈니스 스쿨이 MBA가 탑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과제는 어디 가서 했냐면 비즈니스 스쿨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거기에서 그 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스쿨을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거기는 이제 3년이 돼야 된다고 하고 GMAT 그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보고 인터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갔는데 딱 제 파일을 열더니 딱 말하는 게 GMAT 성적이 below average. 그리고 또 회사 경력이 1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저를 휴밀레이트 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거면 그냥 편지 한 장으로 할 것이지 왜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기를 할까. 그런데 갑자기 편지 하나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But I really like the recommendation letter. 저는 그 사회 경험도 없고 직장 경험도 없었어요. 딱 1년 그 한샘 보스턴, 한샘 여기 키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한 게 딱 저기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일을 하셨냐면 저의 슈퍼바이저였던 그 과장님이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비서실장으로 다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선거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서실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분이 비서실장이 되신 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저의 only 슈퍼바이저는 이제 그분이셨으니까 Jay, 그것도 영어로다가 저희들은 얘기를 해요. Jay, can you write a recommendation letter for me? I'm going to go to a graduate school. I'm trying for MBA. Of course. 해가지고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에머리 학교에서 딱 그 recommendation letter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대통령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recommendation letter를 썼냐. 그래가지고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고 에세이를 썼는데 너의 그 아마존 경험이 정말 extraordinary하다. 아마 우리 그 학교에 에디션이 될 것 같아서 당신을 애드밋하기로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시험 성적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때에 맞춰서 그 여정에 따라서 그 잘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MBA를 나와서 전혀 해보지 않은 투자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니 사이닝 보너스가 처음 사인을 하는데 2만 불 주겠대요. 영주권도 주겠대. 그러더니 갑자기 변호사가 오더니 Are you married? 그래요. 그래가지고 married 안 했다고 했더니 근데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다운 선교사랑 그때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그런 거예요. Then you should marry soon. 왜 그러냐면 그 영주권 할 때 커플로다가 가면 영주권이 둘 다 나온대요. 장인어른이 사실은 제가 감리교라서 그분은 이제 고신 그 합통 측이신데 장로교 이제 감리교라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설교를 5번 시키시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뭐 포르투갈어 그러면서 뒷짐을 딱 지시고 여기 딱 그 입구에서 성격도 굉장히 무서우세요. 사실은 정은태 선교사님이. 근데 아내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 장인어른에게 저 회사의 저기 로여가 결혼하면은 미국 영주권이 나온다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딱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저는 정말 제가 아마존 정글에서 빨가벗듯이 인디언들이랑 뛰어다녔던 제가 미국의 상류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와이에 가서는 이제 로케터리라는 이제 부사장까지 직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 그 삶의 여정이 그 코조 형이 말한 게 있었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그 영적 유산이 있다고.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MK들이 부모님들이 그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만 언럭하고 오버플로우, 자기가 콘두잇이 돼가지고 그걸 오버플로우 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MK들은 그 영적 유산,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리젝하는 사람도 있고 차단시키고 뒤돌아서고 반항하고 그런 MK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그 영적 유산, 부모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드라마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비서실장이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레코멘데이션 레터리 그분이에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일을 해봤더니, 그리고 회사 일을 해봤더니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이 영적 유산이라는 그 개념이 확실한. 그렇기 때문에 MK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잘해야 되며 뭐 정책이라든지 디렉션 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정체성, 그 뿌리를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고 자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영적인 그 뉴트리언트를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자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로다가 이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MK 스토리가 저의 그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MK 미니스트리랑도 굉장히 커넥션이 있어요. 2011년에 저는 성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MK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다가 2011년에 저희 부모님 그 감리교단의 세 분이서 저희 자녀들, 그분들 자녀들 셋을 불러 모아가지고 육가 땅에서 아무런 이유도 말 안 하시고 빨리 날라와. 그래가지고 또 저희 그 순종파인 저희들은 모든 일을 또 제치고 또 거길 간 거예요. 가가지고 3박 4일을 있는데 부모님들이 비전 캐스팅한 게, 야, 너희들 밑으로다가 정말 너희들은 아이스버그야. 너희들 밑으로다가 어마어마한 후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후배들을 좀 이끌어봐. 그래가지고 그 비전을 받고 저희들이 뭐 한 친구는 뭐 멕시코, 한 친구는 저희들이 다 그때 미국에서 뭐 신학교 뭐 이제 회사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MK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교단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쭉 나아갔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스위치가 안 되나 보네요. 그렇구나. 혹시 이거가 어떻게 스위치가 되는지 모르시죠?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바꿔요. 요거로다가 바꾸려고. 네. 그러네요. 유엔이네요, 역시. 네, 여기서 보면 이 MK 제너레이션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감리교단에. 근데 이게 2012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계속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배들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 또 어떻게 하지요? 또 바꿨는데 이것도 안 죄송합니다. 아마존에 와서 이게 좀
안 돼요? 이거 엑셀. 왜 이렇게 보여주려는데 많어? 너무 미안. 안 보여. 안 보여. 됐다. 됐네. 너무 작죠? 근데, 작은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제가 이름은 다 지웠어요. 이름은 다 지웠는데, 감리 교단 안에 있는, MK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다 이렇게 수집하기 시작해서 했어요. 근데 교단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우신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지만 그 자녀 정보를 제출하는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된 정보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집한 게 287명.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 세 분야를 해가지고 1998년도 이상 된 MK들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연락처라든지 이제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하고. 근데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MK라고 해가지고 다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무조건 오겠지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별 체험들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런 교단 사역과 그리고 또 이제 2016년에는 교단 사역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회 서구 교육을 받은 제가 한국 교단과 한국 어르신 선교사님들이랑 처음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수련회를 하와이에서 저희가 했어요. 제가 하와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을 불렀어요. 선교사님들을. 근데 선교사 자녀들끼리 특별히 필리핀이라든지 몰집되어 있는 곳에서 온 친구들은 서로 오프닝, 쉐어링을 하는데 선교사님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쉐어를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뭐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시할 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저기를 했냐면 어르신들 다 나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에 어른들이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한국 어느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저 싸가지 없는 어른들 이거 레코니션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감사패 이제 그런 것들 기프트백 그런 것들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했다가 한국 정서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저희들이 또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협성, 목원, 감신 들어보지도 못했던 줄에 따라서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래서 교단 사역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그렇다면 MK들을 물질로다가 팍팍 밀어주자. 그래서 그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자라왔던 가정대로 팍팍 물어보자. 그래서 장학금만 다 주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게 여기 또 이거 엑셀 또 여기지. 미안. 이거는 저희가 2016년에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NK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한 120명이 어플라이를 해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의 그 자료를 근데 참 재밌는 건 교단 사역을 했을 때는 정보를 달라고 해도 힘든데 장학재단을 했더니
달라는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더 이상을 줘요. 그래서 그 120명 다 합해서 600명의 그 자료가 수집이 돼가지고 이 자료 안에서는 이 친구들이 어느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부모님 성함부터 선교 단체들 그리고 생년월일 그래서 그거를 딱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장학사역에서 이제 2019년 KWMK 근데 이 장학사역에서 제가 한계를 느낀 게 있었어요. 돈이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무리 다가서려고 해도 MK들이 물러서요. 갑과 을의 관계가 돼가지고 저는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잘못 보이면은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장학금이 끊길까봐 관계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멘토링까지 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KWMK 2019년에 만나서 이상한 형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있는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 형들은 이 관계 중심 그래서 했더니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은 이 KWMK를 통해 가지고 교단 사역, 장학재단 사역 근데 뭔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했더니 관계 중심이에요. 정말 형, 아우, 코조 형 해가지고 말 깔아도 돼. 그리고서는 바로 형, 아우가 되고 그랬더니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더 끈끈하고 더 유지가 되고 더 계속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느낀 게 이건 교단 사역 그 정치 시스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사역 물질이면 해결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뭐 2016년에 저기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혹시 사역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는 생물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생물학적으로 다 풀이할 수 없지만 나무 비유를 이제 계속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역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보면은 버니언 나무가 보이죠? 너무 화려하죠? 아름답죠? 크죠? 웅장하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버니언 나무들 그 주위에 보면은 거의 생명체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뿌리를 내리면서 본인들이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고 크는 데만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마존에서 자라면서 그 바나나 나무를 많이 보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초라한데 바나나 열매를 맺으면 또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 옆에는 보면은 초록색의 이세 저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 뭐를 성취를 하고 싶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버니언 나무 우뚝 홀로 서서 주위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없고 있는 땅의 모든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오로지 성공하고 잘하고 그렇게 죽는 산? 그 사역? MK네스트, 콩캐드, 여기에 여러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목적은 뭐예요? 저는 KWMK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알려지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장을 이렇게 퍼져서 그 밑으로 수많은 그런 생명체들, 이세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KWMK 이름 같은 거 내걸고 간판 달고 캠퍼스 리트릿 사역 웅장하게 하고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선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그런 챌린지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관계가 좀 형성이 됐으면,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가지고 그냥 선배랑 후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나면 그냥 기쁜 것처럼 그 사역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서로 보면서 너무 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기뻐서 같이 하는 자리가 그렇게 즐거웠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역 그리고 또 그로스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걸로다가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형이 저기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 되나요? 네. 제가 아마존에 갔더니 1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사역을 지속성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세우신 모든 인프라 그거 경영하고 그거 메인테넌스 하는데 저의 시간이 80%예요. 뚫어진 지붕 그 비새는 거 막느냐고, 그게 제 사역이에요. 2세로 갔더니. 근데 1세대의 그 레거시를 2세로서 어떻게 서스테인 할 수 있는지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기프트를 살려가지고 1세 선교사님 그 유산을 이어서 거기에 맞게 애댑트 해가지고 다시 리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배운 게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에코노미잖아요. 거기 아마존에 갔더니 여기에서 지금 뜨는 항목이 뭐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금 기후변화로다가 온 세상이 난리더라고요. 작년에 가뭄으로다가 130년 만에 제가 살고 있었던 아마존이 그 세상의 태가 한 달, 2달 동안 그 화재 연기로다가 해가지고 제 아들이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여기 오자마자 축농증 수술했어요. 지금 세상이 진짜 변하고 있는데 먼 디스턴스였던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BBM12라고 해가지고 그 소탄소 개발 그런 거 지금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델타 에어라인들도 다 요새는 정부들이 모든 그런 기업들에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탄소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데, 아마존에 남은 게 뭐냐면 나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BBM12라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병원선 강변마을 사역하고 인디언 마을 사역을 하는데 이들이 일할 곳이 없고 재정도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이 없는데, 이 많은 나무들을 누가 관리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 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시장에 나가가지고 팔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강변 마을 사람들이랑 인디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그룹에 내가 그거 올렸죠. 해구 형, 형,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될까? 형 UN에 있잖아. 좀 아는 사람 좀 소개시켜봐. 그래가지고 줌으로다가 소개시켜서 미팅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UN에서는 월드뱅크에서는 이런 게 있다. 그럼 미팅을 하고 이제 그것을 계속 추진해가지고 지난주에 거기에 있는 그 아이풋이라고 유버 회사에서 푸드 딜리버리 하잖아요. 모든 오토바이들이 다 그 가스예요. 가솔린. 그래가지고 그걸 전자 오토바이로다가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저탄소 그거 크레딧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로다가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 회사랑. 지금은 아주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온 돈이 4월 달부터 그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게 얼마 되진 않지만 앞으로도 이거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저는 병원선 그거 사역을 하면서 인디언들 뭐 이제 지속적인 그 사역을 어떻게 할까? 교회 죄송합니다. 안 돼요. 제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능을 가지고 그게 음악이 됐던 예술이 됐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 쌓았던 거를 본인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툴로다가 그걸 변경을 시켜버린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MK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비싼 그렇게 높은 에듀케이션을 받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네트워킹 안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같이 졸업한 그 앨럼들 얼마나 이거는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영토를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자료들이 있잖아요. 600개 정도 되는 자료들, 그 안에서 누구가 금융계에 있고 누구가 미디어에 있고 누구가 신학교에 있는지 그게 나와요. 그 안에서 야, 이런 비전이 있는데 한번 와. 우리 부모님 좀 이렇게 좀 도와주자. 후배들 이렇게 도와주자. 뭔가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마치면서 저는 이제 5분이 추가됐네. 저는 좀 새로운 이런 자라온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런 자원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저희들은 절대 그걸 뭐라고 하죠? 이용당하는 걸 싫어해요. 누군가가 저희들 MK들 사용해가지고 간판 걸고 뭐 이제 거기에서 뭐 저기 MK들 뭐 인용하고 그러는 거, 저희들은 조금 그런 낌새가 보인다 하면 달아나요. 싫어요, 그런 게. 왜 그러면 선교지에서 부모님들에게 그냥 맨날 그냥 뭐 하라고 그냥 12살 때부터 뭐 통역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통역하고, 물론 그걸로다가 배운 것도 많고 그랬지만 사회까지 진출해가지고 저희들 위해서 누가 뭐라 하면은 열통이 정말 막 그렇기 때문에 잘 그 스트래티지를 사용하실 때 잘 고려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익스팬드도 나갈 건데 MK들 저희들 눈치 빠릅니다. 배운 게 눈치예요. 거기서 살아나려면은 언어가 안 되니까 표정 읽어야 되고 그 상황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런데 딱 한국에 와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선교 단체와 그리고 또 교단과 선교 사역자들의 현실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말 들을 저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발언이 나오고, 그래도 뭐 어떻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 물질과 교단을 떠나가지고 관계 중심성인 그런 사역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갈지를 잘 고민을 해야지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 MK 리엔트리 하는 그 성인들, 이 어떻게 그거에서 분석을 하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MK 사역에, 저는 이제 MK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MK 사역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헌영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하실 건데, 저희가